여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맘앤톡의 김민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말들을 하고 삽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입이 인격이다. 대인은 자기 입을 제재할 줄 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항상 정직하고 진실되게 해야 하며 간교한 수단으로서 거짓을 꾸미지 말아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맘앤톡 오늘도 제 옆에는요, 말과 행동이 정확히 일치하는 네 분이 나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오늘 의상에 눈이 안 갈 수가 없네요. 아, 오늘 아주 컨셉이 가을인가요? 가을 타나봐? 네. 가을이잖아요. 가을. 좋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우신 세 분과 우리 또 최고의 교무님과 함께 맘앤톡 힘차게 출발을 해볼 텐데요. 입이 인격이다라고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말로써 사람의 인격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성윤진 교도님. 이제 모든 이게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네. 그냥 다 알지 못해도 이야기하는 그 언행만 보아도 네.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를 오. 보통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네. 그래도 한 3, 40년 살았으니까, 그죠? 알 수 있겠죠? 네네네. 한정란 교도님께서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저는 이렇게 서예를 지도할 때 네. 그 수도원에 그 가타원 이성호 교무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이제 그분은 아직 뭐 퇴임하신 분은 아니시지만 그분이 참 저는 존경스러운 게 네. 늘 기운을 북돋는 말씀을 참 잘하셔요. 어. 주위 분들한테. 그래서 아. 제가 이렇게 견본을 이렇게 해드릴 때도 어쩜 우리 원장님은 이렇게 멋있게 하세요. 아.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 숙제 검사를 맡을 때도 어쩜 자네는 이렇게 잘하는가 이런 말씀을 참 잘하세요. 그래서 늘 이렇게 힘이 나게 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실 때 참 그분의 인품이 더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거죠. 네. 늘 한결같이 이제 그런 걸 되게 본받고 싶고 그게 인격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배정희 교도님. 네. 공항에서 네. 제 캐리어에 어떤 사람과 부딪혔는데 살짝 아팠어요. 네. 본인도 아팠을 텐데 네. 먼저 저를 살피면서 괜찮냐고 말하는 부분에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인격이 느껴졌습니다. 아, 그렇죠. 네. 화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도 살짝 부딪혔는데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오. 네. 여보,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요. 엄청 혼났어요. 네, 여자들은 많이 아프다면서 네, 많이 혼났습니다. 네, 교무님, 네. 대산종사님께서 대인은 자기 입을 제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네, 말을 하는데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대종사님께서 네,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나팔을 푸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누구나 다 그 나팔을 풀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의 소리는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네, 또 어떤 사람의 그 소리는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또 어떤 소리는 사람들을 서로 화합하게 하는가 하면 어떤 소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싸우게 만든다. 근데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죄와 복의 길이 갈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대종사님께서 다 사람마다 나팔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나팔이 뭘까요? 다 아시겠죠, 뭔지. 예, 이 입이 그 네. 나팔인 거죠. 이 입을 가지고 다 이렇게 각자 말을 하고 다니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죄의 길이 오기도 하고 죄의 길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의 길로 가기도 한다는 거죠. 네.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역으로 말 한마디에 만냥빛을 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그냥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말을 할 때 항상 살피고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수행자는 수행한다는 것은 늘 자기의 마음과 또 그 말과 행동을 알아차리고 살피고 그걸 이제 조율할 수 있는 게 수행자거든요. 근데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말을 하고 있다면 네. 일단 내가 이제 수행자라고 할 수도 없고 일반 사람이라도 자기가 말하는데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네. 자기가 차를 보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운전하고 사는 거랑 같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늘 알아차리고 살피는 게 필요한 것이죠. 예. 네, 맞습니다. 우리 대산 종사님께서 하루를 지내고 나면 반드시 살펴야 할 3가지 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첫 번째가 내가 빈말을 하였는가, 참말을 하였는가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빈말과 참말 하셨나요? 네, 성인진 교도님. 제가 네, 이렇게 오면서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계셨는데 네, 아기를 보고 이렇게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데 네, 참 예쁘다, 귀엽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사실 막 그렇게까지 좀 미안하지만 진심은 아니었는데 이게 근데 진짜 애매해요. 저도 그런 경우 많은데 애기들 되게 귀엽잖아요. 그 존재만으로. 근데 이거는 정말 솔직히 방송이지만 얘기할 게 가끔 안 이쁜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좀 당황스러워.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아이기 때문에 네. 이쁘고 귀여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한정란 교수님. 네, 제가 어제 군부대 수업을 갔다 왔는데요. 네, 그 군부대 수업에는 현역 장병 네, 그 학생들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간부 학생들하고 같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현역 장병 학생들이 간부 그 나이 많으신 간부 학생들보다 잘하는 경우가 오, 간혹 있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그 현역 장병 학생들한테 더 칭찬을 하게 되는 거죠. 오. 잘하니까. 네, 그러면 그 나이 많으신 간부 학생들께서 네. 섭섭해가지고 좀 삐지시기도 하고 네. 특히 대장님께서 대장님이요? 네 살짝 어. 이렇게 섭섭한 표정이 있으시면 네. 빈말이라도 잘하셨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되죠. 어제도 많이 했어요. 빈말을. 참 잘하셨네요. 말을 많이 하고 왔어요. 어제. 네. 아니 근데 그건 분위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네. 좋은 빈말 아닐까요? 글쎄요. 아무튼 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느 부대인지 알려주시면.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정혜 교도님. 아침마다 네. 음악 선물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음악 선물이요? 네, 오. 그것도 유료로. 근데 이제 저는 네.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닌데도 아, 음악이 정말 좋아요. 상쾌한 아침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렸어요. 또 워낙 또 친절하시고 상냥하시기 때문에. 네. 아니 교무님, 네. 그럼 교무님께서는 예. 빈말을 안 하실 거라는 저희가 좀 선입견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빈말을 혹시 하시나요? 아니면 해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청문회는 아니죠. 네, 여쭤보는 겁니다. 예, 네. 빈 마음으로 하죠. 어, 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빈말이라. 근데 그 선의의 네. 빈말은 할 때가 있죠. 예. 어떤 선의의 빈말일까요?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 지금은 아이고 민수님 참 네. 멋있으시네요. 빈말 이거는- 아닙니다. 참말. 선의로는 빈말을 이제 가끔 하신다. 예. 어.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알겠습니다. 그것도 네. 선이잖아요. 음. 예. 근데 뭐 일부러 그런 일은 거의 없죠, 사실은. 네. 없는데 이제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말씀. 네. 남에게 해될 말을 하였는가, 덕될 말을 하였는가. 네, 이 부분입니다. 자, 오늘 누구에게 좋은 말, 또 덕이 될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오늘 근데 진짜 진심으로 네. 다들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오. 하고 오셔가지고 네. 너무 예쁘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진심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한정란 교도님께서는요. 네. 저는 오늘이라기보다요. 이렇게 평소에 학원에서 아이들 수업을 할 때 그 좀 산만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잘 살펴보면
평소 좀 사랑이 부족했다든지 칭찬이 부족했던 아이들은 더더욱 산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칭찬이라도 조금 이렇게 감싸 안아주면은 아이들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작은 칭찬이라도 해주고요. 네. 어느 날은 그 좀 어긋난 행동을 했었을 때 벌칙으로 화분에 물 주기를 한번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덕스러운 행동으로 약간 본인의 행동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랬더니 애가 조금 변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잘못했다고 좀 혼내는 것보다 좀 살짝이라도 칭찬을 해보면 아이들도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좀 그런 교육 방법을 쓰기도 해요. 네. 네네. 굉장히 좋은 교육 방법이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잡될 말을 하였는가? 여러 사람에게 모범될 말을 하였는가입니다. 사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잡될 말 혹은 모범이 될 말. 우리 원타원님 하셨나요? 제가 네. 이렇게 친구 모임에서 이제 안 나온 친구 얘기를 누군가가 꺼내기 시작했는데 오.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저도 한마디 보탰어요. 네. 어머 나한테도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금방 후회가 됐고 저의 태도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원타원님께서는 뭘 해도 뭐 잘못한 것 같지가 않으세요. 그죠? 그죠? 이게 참 대단한 매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교무님, 예. 저희가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 내가 했던 말들을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있잖아요. 네. 여기서 들고 있다 딱 놓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왜 떨어지죠? 중력에 의해. 예, 중력. 중력의 법칙, 네.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 물리 세계에서는 이 물리 세계를 움직이는 법칙이 있어요. 네. 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죠. 네. 만유인력의 법칙이기 때문에 뭐 63빌딩 올라가서 부자가 떨어지면 안 떨어지고 가난한 사람이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그 네. 법칙은 공평하게 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인생에도 일관되게 누구한테나 일관되게 공평하게 그 작용되는 법칙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인과라고 그러죠. 이렇게 카르마라고도 하고. 근데 인과는 뭐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 행위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마음 먹는 것도 행위고, 네. 행동하는 것도 행위이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행위죠. 네. 내가 말을 하면 이것도 행위이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결과가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나는 무심코 한 말인데 그게 나는 이제 별 의미가 없이 한 말인데 상대는 무심코가 아니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나는 무심코 상대에게 아이고 좋아 보이십니다 했는데 그게 상대한테는 큰 용기를 가져올 수도 있고 네. 넌 왜 그렇게 생겼니? 나는 무심코 한 말인데 상대는 그거에 의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말하는 순간에도 내 말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되고 그 상대의 반응도 알아차려야 돼요. 나는 아무 이렇게 마음 없이 그냥 한 말이지만 상대는 어떤 반응이 이렇게 오가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바로 또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면 딱 알아차리고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오해가 풀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알아차리고 돌아보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행위들에 대해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계속 하잖아요. 네. 말하는 행위를 하고 마음도 이렇게 작용을 하고 네. 행동도 늘 하고 있는데 그 행위들에는 어떤 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성격이라고도 하고 네. 또 이제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이제 카르마라고 하죠. 근데 내가 말하는 거에도 사람들이 어떤 패턴이 있어요. 우리 민수님을 보면 이게 참 말 한마디에도 빵빵 터지잖아요. 사람 기분 좋게 하고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패턴은 어때요?
계속 가지고 가면 내 인생 행복을 가져오는 패턴이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말하는 패턴, 행동하는 패턴들이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그런 말, 언어 습관, 그런 패턴들이 있다. 네. 그러면 그걸 모르고 계속 반복을 하면 내 인생에 죄업을 가지고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그 순간도 살피고 지나서도 살피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말에 반응하는지도 살펴서 만약 이 그릇된 패턴이 있다면 그 카르마를 바꿔야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을 늘 살피고 대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교무님께서 이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네, 아주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 말에는 반드시 이제 행동이 따라오게 되죠. 예, 네, 결과가. 그렇습니다. 네. 행동이 따라야 되죠. 예, 말에는. 예. 자, 현명한 사람은 행동으로서 말을 증명하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라고 합니다. 혹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난처함을 겪은 경우가 있는지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진 교도님. 네. 저는 이렇게 특정해서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네. 저희 주변에 다 있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뭐 이렇게 말해놓고 결국에는 아무런 그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그런 말 들으면 에이 뻔하지 하면서도 조금 기대를 하고 있다가 그렇죠. 이제 또 그 아무것도 그 사람이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결국에는 혼자 실망하고 난처해하고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 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와, 이런 일들은 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공감 완전 되네요. 네. 한정란 교도님. 네. 격하게 공감하시는데요, 네. 지금. 아니 뭐 그런 행동들은 정말 많은데요.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정말 그 화가 났던 그 이게 언행 불일치잖아요, 네. 지금. 그 저희는 이제 상가에 돌아가면서 그 상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이렇게 월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옆에 상가 사장님이 네. 제 청소할 때 이렇게 지적질을 자꾸 하신 거예요. 서혜권 원장님 계단 청소했어요? 화장실 청소할 때 이렇게 했지? 한 거 같은데 이게 한 거 맞아? 뭐 이렇게 자꾸 제 오. 행동에 지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본인 청소 때는 한 게 없으신 거예요. 어. 그걸 몇 번 느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치다른 게 이제 지난달이었어요. 어. 지난달이 이제 그 사장님 차례였는데 네. 정말 한 번도 청소를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상가를 빼서 이사 가셨어요. 아. 야. 빠이빠이 하고 가셨어요. 네. 그 다음 차례가 저였거든요. 어. 와, 너무 청소하면서 화가 많이 났어요. 와, 본인이나 바르게 하고 네. 남을 이렇게 지적하지. 아. 본인도 똑바로 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지적을 했을까. 정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정말. 청소하면서. 네. 배정혜 교도님께서는요? 저는 제가 은행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이 지구를 살리자라는 캠페인에 참여를 하면서 주위에 권유를 했었는데 네. 정작 제가 기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오. 그 일회용품 쓰지 않기, 차 타는 대신 걷기, 뭐 우유팩 재활용하기 네. 이런 친환경 생활에 제가 아직 길들여지지 못하다 보니까 더 마음을 모으게 돼요. 참 정말 네 아유 뜨끔뜨끔 네 아유 뜨끔뜨끔합니다.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지구를 살립시다, 네. 여러분. 네 저희 동참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앞으로 같이 함께 지구를 아름답게 살려보도록 네 노력해 봐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교무님 예. 한 입으로 두 말을 안 하고 또 내가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삶이 당당하고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말과 행동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원불교 교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성형을 하러 다니면 네. 이제 성형하는 분들 보면 그 성형외과 앞에 비포 앤 애프터가 있더라고요. 네, 네, 하기 전후. 네, 네, 저희도 원불교를 다니는데 원불교를 다니기 전과 후가 좀 있어야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불교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원불교의 그
이 신앙으로 신앙을 하고 원불교의 수행으로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원불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원불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우리는 법신불 사원님의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배정혜님도 법신불 사원님이세요. 그죠? 우리 한정란님도 법신불 사원님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원님을 대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걸까요? 이제 우리가 마음을 먹을 때 그게 이제 완전히 그 행위 일치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마음을 먹을 때 법신물 사원님한테 내가 지금 법신물 사원님을 만나고 있다. 법신물 사원님과 사원님께 말을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을 하면 네. 크게 봤을 때 원불교 교도로서 이제 성령 전에서 성령 후로 바뀌는 게 효과가 점점 있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말하자마자 행동하는 사람, 그것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언행일치를 말하는 것일 텐데요.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했고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좀 되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유념 공부하면서 말과 행동하는 어른이 되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멘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멘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심심할 틈 없는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는 공감업 왓수다 순서가 왔습니다. 자,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의 완성은 결혼일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운명 같은 짝을 만나 결혼하기를 원하죠. 네, 여러분도 그런 운명 같은 짝을 만나서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저는 네. 엄청 운명에 좀 집착했었어요. 엄청 집착이요? 꼭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서 네. 운명적인 사람이랑 꼭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생각에 엄청 집착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결혼한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도 네. 이 사람이 나한테 운명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엄청 의심했었죠. 아니, 어떻게 해야 운명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그럼 그냥 그 느낌이 이 사람은 운명적이어야 된다 뭔가 이런 그런 거. 그래서 그 남편한테도 네. 막 거의 세뇌시키는 것처럼 네. 내가 운명적이었어? 처음에 만났을 때 어땠어? 막 이러면서. 아니, 그랬는데도 결혼한 걸 보면 운명이에요. 네, 남편분은 운명이신 것 같습니다. 네, 한정란 교도님은요? 네. 저는 뭐 운명적인 사랑을 기다렸다기보다 네. 그 소녀였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나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수호천사. 나는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나를 늘 지켜주는 네. 그런 나의 영원한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늘 꿈꿨죠. 네, 그 꿈을 이루셨는지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우리 배정혜 교도님께서는요. 제가 원했던 배우자는 네. 정서가 같은 사람을 만날 줄 알았는데 오. 정말 많이 달라요. 오. 네, 그렇지만 운명의 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교무님께서는 아직 이제 미혼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결혼에 대해서 교무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말을 하죠.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일심동체는 아닌 것 같아요. 엄연히 마음이 각자 틀려요. 몸도 각자 틀리고 네. 입장도 각각 틀리고 네. 이심이체인 게 맞아요. 네. 결혼이라는 거는 사자와 사슴이 만나서 같이 사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이거는 네. 와,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감동받아가지고 네. 정확히 찝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풀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각자 다른 존재가 운명의 공동체로서 이 생활의 공동체로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네. 살려면 맞춰야 되죠. 이렇게 맞춰가서 살려고 하다 보면 이 배우자가 이 세상 모든 경계 중에 가장 큰 경계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경계를 잘 이렇게 이제 이 공부를 해나가면 인생 최고의 베프가 되고 도반이 되고 이게 해결해 나가지 못하면 이제 원수 하나 맺고 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맞춰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맞춰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맞춰가려면 서로 도반이 돼야 돼요. 예, 어느 한편만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나 혼자 하면 또 힘들잖아요. 내가 마음이 막 이 마스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는 감당이 어렵잖아요. 네. 이렇게 둘이 함께 도반이 돼서 공부하면 정말 이 진정한 베프가 될 수 있는 서로 더 플러스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다른 경계와 다르게 이제 그 배우자의 관계는 다른 관계에서 할 수 없는 걸 다 끄집어내서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요. 네. 근데 그거는 다르게 말하자면 내 무의식 세계 있죠. 네. 예, 눌러놨던 무의식이 세계가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게 만든 인연들이 대부분의 그 배우자들은 내 무의식 밑바닥을 쏟아내게 하는 그런 인연들과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결혼이란 그 어떤 수행 도량보다 나은 최고의 수행 도량이다. 예, 결혼 자체가. 네. 그리고 이제 배우자는 내 생애 최고의 수행 파트너다. 왜냐? 다른 관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믿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내 무의식 밑바닥까지 다 꺼낼 수 있게 하니까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죠. 다른 경계에서는 그렇게는 안 나와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서로 도반이 돼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서로 돼가지고 서로 이게 끌어져 나온 걸 가지고 그걸 이제 공부한다면 네. 그 공부의 계기로 삼는다면 진정한 진정한 사랑의 경험 네. 그리고 진정한 자기와의 만남 이걸 일으킬 수 있는 게 결혼이고 배우자고 그러게 산다면 인생이 좀 결혼 생활이 네. 뭔가 값지지 않을까. 예. 인생 살면서 배우자 만나서 친구 하나 맺고 가는 게 좋지. 네. 원수 하나 맺고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공부를 통해서 이제 도반이 되어서 하면은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답을 딱 주셨어요, 교무님께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OX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OX 기억나시죠? 네, 제가 돌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OX 나가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결혼 전과 결혼 후 달라졌다. 달라지신 분은 O 아니면 X 가겠습니다. 시작. 오, 똑같으시고. 네. 네. 다르세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냥 나이 되면 하는 게 결혼인 줄 알았는데 네. 막상 살아보니 녹록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너무 정말 사슴과 사자처럼 네. 맞춰가야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럼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맞춰진 걸까요? 아니면 더 맞출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맞춰졌다고도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 맞출 것도 또 많죠. 그런데 10년, 지금 11년째거든요. 네. 근데 많이 맞춰졌죠. 그나마. 많이 싸웠어요. 네, 정토고 교무님이지만 많이 싸웠어요. 진짜. 그렇죠. 네. 네. 배정혜 교도님 어떤 게 많이 달라졌어요? 결혼과 동시에 양가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했어요. 숙제처럼. 결혼 전에는
몰랐던 사실들을 이제 후에 알게 되신 예, 거예요.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거리가 먼 가정 환경에서 네. 자랐는데 네. 결혼해서 시댁을 가니까 어. 식사 때마다 술이 겸해지는 것을 보고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게 진짜요? 좀 힘들었어요. 요즘은 그러면 이제 같이 즐기시나요? 아니면 약간 예, 같이. 같이. 네. 그렇죠. 몇 잔 나눠서 드셔주시면 이제 시댁 식구들은 그만큼 덜 드시는 거니까, 그죠? 한두 잔 정도 그냥 네. 분위기만 맞추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두 번째 OX 내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는데 솔직히 후회한 적이 있다. 있으면 O 아니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오, 다 후회하셨어. 와, 그럼 성인진 교도님 먼저. 네. 아, 그러니까 꼭 후회라고까지는 조금 그런데, 네. 그러니까 아까 이 원타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게 그냥 이 남자하고 나하고 둘이만 사는 게 아니고 가족이 생기잖아요, 새로운. 근데 이제 그 시댁에 이제 처음에 명절 때문에 이제 시댁을 가게 됐는데, 네. 저희 시댁은 그 명절이 되면은 저희 시부모님이 본인의 또 그 가족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가족들의 친척집을 되게 다 방문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울이나 뭐 인천 이쪽이긴 한데 명절 때 움직이려면 막 서울에서 인천까지 막 차 타고 4시간 막 이렇게 걸려요. 근데 거기를 가고 싶어 하시니 이렇게 차를 타고 하루 종일 이제 차를 타고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후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힘든 일도 없었을 텐데 뭐 이런 한탄 아닌 한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찔리시나요? 아니에요? 네. 자, 한정란 교도님. 네. 저는 그 일에 대한 욕심 앞에서 네. 이렇게 육아에 대한 이렇게 장애가 있을 때 어. 막 이렇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욕심이 뭐 일이 많이 이렇게 더 벌리고 싶은데 당장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네. 예, 아이와 뭘 나눠야 되는 이런 환경이 딱 정해져 있을 때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조금 더 자유롭게 예를 들면 뭐 외국에 몇 년 더 나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후회 같은 네. 것을 해본 적이 있죠. 네. 그러나 아마 결혼을 안 했어도 후회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냥 뭘 하나가 있으면 뭐 하나가 없기 마련이고, 그렇죠? 네. 배정혜 교도님. 남편이 그 술손님을 집으로 또 술이에요. 술이에요. 계속. 네. 자주 초대를 하는 바람에 이제 저는 애들이 교육적으로 좀 문제가 될까봐 네. 걱정을 하면서 사실 힘들었는데 음. 전화 한 통으로 오늘은 몇 명 이러고 끊어요. 아. 근데 이제 저는 발등에 불 떨어지죠. 네. 뭐 반찬을 또 뭘 해야 되고 하여튼 손님 접대는 또 잘 해야 되니까 남편 체면을 봐서. 근데 그 잘 하다 보니까 또 초대를 더 자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힘들었어요. 네. 아, 성인진 교도님 같으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저도 그런 경우는 없는데 왜냐면 네. 저희는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술을 못 하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렇진 그랬다. 않은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뭐 한두 번이야 괜찮겠죠. 네. 근데 더 그러면 이제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아니 이미 해탈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이제 치고받고 해야죠. 일단. 치고받고요. 교무님 수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 아까 네. 원타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시고 교무님께서 간 큰 남자라고 하셨거든요. 네, 수습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이렇게 아까 결혼이 다른 존재가 만나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갈등이라는 거, 이 다름은 있는 거고 다름으로 인한 갈등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 다름이 있을 때 싸우는 거 있잖아요. 네. 싸운 걸 나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싸워서 이혼을 한다. 네. 싸워서 집안이 파탄난다고 하는데 네. 싸워야 됩니다. 아. 예, 안 싸우면 그게 더 큰 파탄을 가져와요. 근데 싸우는데
잘 싸우는 게 중요한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잘 토해내고 네. 잘 이렇게 이제 싸우고 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말할 때도 너무 하고 나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이 쌓이지 않고 네. 자기 표현을 잘 해내는 거죠. 음. 그래서 조율을 잘 해나가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안 싸우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잘 네. 싸우는 게 중요한 거다. 이게 싸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이기는 싸움 말고 오. 서로 이렇게 다름을 서로 이렇게 다름을 서로 좋아해내는 네. 예, 서로 소통하는 그런 이제 싸움의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아, 정말 저는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는 게 제가 솔직히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부부싸움을 초창기 때 정말 많이 했어요. 예, 네. 근데 예. 제가 원음 방송에서 이 MC를 보고 난 이후에 예. 진짜 거의 싸운 적이 없습니다. 어, 네. 제가 더 멋진 사람이 됐나 봐요. 맞아요. 네. 오는 방송에 너무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게 진짜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우리는 언젠가 이혼할 거야 하면서 결혼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하지만 헤어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의 만남, 부부 생활, 가정을 유지하려면 분명히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성인진 교도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저를 너무 내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연애를 한 5년 정도 했는데 네. 연애하는 동안에 엄청 싸웠어요, 정말. 오. 이렇게 싸웠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지 싶을 정도로 아. 많이 싸웠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주로 싸울 때 내가 이기려고 막, 근데 저보다 이제 남편이 한 8살 정도 많은데 네. 이겨 먹으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이겨야 되는데 져주지 않으면 이제 그땐 져줄 때까지 그래 너 이겼어 할 때까지 어. 이제 싸워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싸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배웠던 거는 지는 게 아니고 나만 그렇게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를 조금만 낮추면 되는구나, 이런 거를 그 싸움을 통해서 그래도 나름 배웠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지금도 가끔씩 이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그리고 우기고 싶을 때, 내가 맞다고 우기고 싶을 때.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노력하는 거죠. 나를 너무 내세우지 말자. 나만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도 한 번 더 들여다 봐주자, 이렇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남편분이 정말 운명의 남자 맞네요. 네. 한정란 교도님. 네. 저는 이제 제 생일날 저희 친정 엄마한테 저희 교무님한테 전화를 하라고 시켰어요. 네. 오늘 내 생일이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나 낳아줘서 고맙다고 전화해. 이걸 시켰었어요. 왜냐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늘 제 생일날에는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이렇게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저희 교무님 생일날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간 거죠. 저는 한 번도 어머니 저희 세운교무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한 채 네.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이렇게 아. 10년, 11년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늘 저희 남편 교무님은 절 위해서 많은 걸 맞춰주고 노력했는데 나만 너무 이렇게 내 맘대로 하고 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번 10월 2일이 저희 남편 교무님 생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남편 교무님 생일이니까 남편 교무님한테 전화를 하기보다 네. 시어머니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어. 그래서 어머니 오늘 세연 교무 생일이네요. 그랬더니 그래요. 어머니 세연 교무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어머니가 세연 교무 낳아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태윤이랑 행복하게 살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가 행복하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요. 어머니 아버님만 안 아프시면 저희가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도 바꿔줬어요. 그래서 태윤아 너도 할머니한테 얘기해. 그랬더니 저희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그날 그게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 교무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당연하게 저희 남편 교무한테 시켰던 것을 저는 안 하고 살았던 거잖아요. 네. 근데 올해 처음으로 제가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잘 맞춰갔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했어가지고 이제 더 노력하려고 저도 해야죠. 올해 처음으로 했어요. 아,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할 거예요, 이제. 네, 해보세요. 많이 정말. 배운다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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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우리 배정혜 교도님께서는 네, 이 부부 사이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을 할 때는 네.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뭐 전혀 다른 세계에 살다가 만났으니 쉽지 않죠. 네. 저도 한때는 젊었을 때 이혼을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남편이 네.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술. 술. 근데 이제 이해와 양보 없이는 원만한 가정 생활이 힘들겠더라고요. 네. 고비를 잘 넘기다 보니까 지금은 아이들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이 부부 사이란 걸 서로 알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뭐 별다른 노력 없이도 부부 사이는 굉장히 완만하신 거죠? 네, 제 나이 되면 네. 서로 아껴주게 되고 건강 챙겨주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다려야 되겠네요. 기다리기만 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교무님, 네. 우리 부부가 예.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방법 예. 무엇일까요? 우리가 결혼을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 결혼을 하는 결혼을 하게 되면 네. 이제 그 묘목 한 그루를 심는 거랑 똑같아요. 아, 누구나 이제 그 묘목 한 그루를 심는데 이게 이제 아름드리 나무까지 키우는 거는 누구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 시작하면 이제 나무를 하나 심어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네. 합을 이루어 가지고 이 서로 이제 조율을 해 나가면서 이 사랑의 나무를 키워 가지고 하나씩 둘씩 꽃을 피우고 결실을 이루고 그러는 거죠. 네. 처음 결혼할 때는 외모 보고 많이 결혼하고 뭔가에 씌워가지고 반해가지고 하고 그러지 진실하게 어떤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경험은 아직 아니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또 얻어지는 게 뭐냐면 그 이 서로 갈등과 그걸 조율함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와 만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와 만나는 을 이룬 두 사람이 베프가 돼가지고 노후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연결된 느낌으로 알콩달콩 산다는 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아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한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공부해 나가고 서로 도반이 돼서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와 만나고 깊은 사랑의 경험을 해 나가는 거. 그러면 꽃과 열매까지 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멘톡의 공식 질문을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나에게 결혼이란 무엇인가요? 저에게 결혼은 네. 인생 제2막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제2막이다. 간단하게 좀 덧붙이자면. 이제 교무님 말씀처럼 네. 평생에 그 도반이 또 생기기도 하고 음. 또 이제 부모님으로서 독립해서 내가 정말 새로운 독립체가 되는 그런 기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제2막의 시작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한정란 교도님. 결혼은 진급의 길 같아요. 진급의 길이다. 네. 조금 진급한 것 같아요. 네. 네, 특신급 근처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배정혜 교도님. 결혼은 어떤 형태로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감정을 자제시켜주고 그 무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고 인생 태도를 변화시켜 주었다고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무님께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네. 결혼이란 네. 최고의 수행 도량이다. 아, 배우자는 최고의 수행 파트너다. 결혼은 많은 경계를 주잖아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이 정말 철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 해봤으면 말을 말아야 되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모두 들어봤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한 가정은 나라의 바탕이요 복의 터전이라 가정이 모여 국가와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가와 세계의 기본을 만들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네,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셔야 됩니다. 네. 아 사실은 오늘 우리 출연자 세 분께서 맘앤톡 마지막 출연이세요. 그렇죠? 네.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네. 저는 너무 아쉽고 네. 처음에 여기 올 때는 그냥 방송을 그냥 한다는 그냥 간단한 생각으로 왔는데 와서 이렇게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된 게 저한테 너무 큰 일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일인 것 같고요. 네. 또 제가 출연을 해서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 같은 게 네. 저도 여기 와서 교무님 말씀 듣고 다른 이제 교도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실생활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와 법문 이야기를 같이 듣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초보 교도들은 네. 어려운 말보다는 이런 게 더 와닿으니까 맞아요. 이거를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요즘 이 방송이 유튜브도 나가니까 네. 저희 교도 말고 그냥 교도가 아닌 친구들도 보여주면 되게 편하게 재밌게 잘 또 시청을 하더라고요. 또 네. 김민수 MC님이 계시니까 네. 또 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이런 방송이 원음 방송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 방송을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저희도 너무 행복했어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정란 교도님. 네. 그 어떤 유명한 그 영화 시상식장에서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다 차려진 밥상에서 밥만 먹었다는 그 얘기처럼 네. 정말 저희 셋은 밥만 먹은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 느낌처럼 이게 원불교에서 스타가 된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서 자꾸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너무 기분도 좋고요. 네. 또 더불어서 저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고 또 특히 MC님이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를 끌어가시잖아요. 이런 게 각 교당이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회화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교화단회를. 네. 교무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재밌는 MC와 이 해답을 가지고 이렇게 교화단회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매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 원불교회 교화 대불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네.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세요.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전국을 순회하시기를. 네, 매니저. 네, 매정혜 교도님. 네. 저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까 네. 저를 점검할 수 있었고 또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종종 잃었던 방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함께한 인연과 법연은 앞으로도 쭉 계속 될 거잖아요. 네. 우리 화이팅입니다. 네. 네. 네, 맘앤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